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12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은 윌리엄 워즈월스의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우월적 소비자 물가가 전문가 예상을 깨고 8.6%나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 달러화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윌리엄 워즈월스의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Inflation rose 8.6% in May, highest since 1981.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5월 중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나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는 1%나 상승하였고요. 이는 1981년 12월 이래 최고입니다. 월가 예상 8.3% 상승을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 코어 CPI는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한 건데요. 이도 예상 5.9% 상승을 상회한 것입니다. 품목별 물가 동향을 보면요. 역시 에너지가 최고 상승입니다. 월 중에 3.9%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34.6%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중에 연료비는 월 중에 16.9%나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106.7% 상승한 거고요. 이에 따라 연료를 많이 쓰는 항공료가 월 중에 12.6%나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주거비를 보면 월 중에 0.6%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3월 이래 최고 상승률입니다. 연간으로는 5.5% 상승인데요. 이는 1991년 2월 이래 최고입니다. 주거비는 소비자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시 그 가중치가 3분의 1이나 됩니다. 다음은 음식료인데요. 월 중 1.2% 상승했고 연간으로는 10.1% 상승한 것입니다. 중고차도 월 중에 1.8% 상승하였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감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는 0.6% 하락한 거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3% 하락한 것입니다. 5월 물가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었다는 희망이 이제 좌절돼 버린 거죠. 3월 물가 8.5%를 찍은 뒤에 4월에 8.3%로 좀 내렸으니까 5월에 좀 더 내릴 수 있다는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좌절된 거죠. 5월 8.6%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진행으로 리세션 임박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1980년대 초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가속으로 페드가 긴축 정책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특히 단기물이 상승하고요. 달러도 상승하였습니다. 물가 급등에 따라 페드가 6월 15일 FOMC에서 75bp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파월 의장이 6월과 7월에 50bp씩 인상한다고 미리 예고하였기 때문에 75bp까지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Fed seen sharpening rate hikes to smarter shearing inflation.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종전에 25bp나 50bp 올리던 것을 이제 75bp 이상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올 연말에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3 내지 3.25%를 예상하네요. 여기서 참고로 올해 페드가 이미 취한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했죠. 지난 3월 25bp 그리고 5월에 50bp 인상해서 현재 0.75 내지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6월 15일 그리고 7월 27일에 각각 50bp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면 9월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죠. 그리고 6월 1일부터 연준자산 감축 조치를 시행했죠. 6월부터 8월까지는 매월 475억 달러씩 자산을 팝니다. 국채 300억 불, mortgage backed security 175억 불씩 매달 사서 그 돈이 페드로 환수되는 거죠. 그리고 9월부터는 자산 매각 규모를 2배로 올립니다. 매월 950억 불인데 국채 600억 불, 부동산 담보증권 350억 불을 팝니다. 그만큼 시중 통화가 환수되는 겁니다. 향후 2, 3년간 총 3조 달러어치는 팔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예상과 달리 8.6%나 물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들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하네요. 예상대로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면 연준의 긴축 정책 완화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 거죠. 이번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 2년물 국채 수익률이 3.06%를 기록하였는데요. 2년물 수익률이 3%로 돌파한 것은 2008년 이래 처음입니다. 지난 주말 10년물 국채 수익률과의 스프레드가 10bp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 지표가 중요한 것은 이 수익률이 연준 정책금리의 하나의 그 프락시 대형 지표처럼 아주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죠. 세계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상품 가격 상승, 국제 교육 축소 등 악재가 산적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잘 대응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5억 3,220만 1,000명으로 지난주 대비 0.6% 증가했고요. 사망자 누계는 630만 5,350명으로 지난주 대비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많이 완화되어서 0.6% 증가가 3주 연속되고 있고요. 사망자 증가율도 3주 연속 0.1%에 머물고 있습니다. 확진자 탑 12 국가는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한국,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베트남 등 7주 연속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코비드-19 뉴스가 제 단신에서 고체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미국 US 달러 인덱스가 지난 주말에 104.19를 기록해서 4주 내 최고 급등세였습니다. 5월 17일 105.01로서 20년 내 최고를 기록한 뒤에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급등세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달러 인덱스는 작년 6월 이래 15.8%나 상승한 것입니다. 1년 사이에 환율이 15.8%나 변동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오른쪽 상단 윗 그래프가 지난 1년간 달러 인덱스 지표 추이입니다. 지난 주말 달러 인덱스가 급등한 요인은 5월 고물가 보고서가 이게 연준 금리 인상 가속화를 예상하게 하고 이에 따라서 달러 수요가 확대된 거죠. 특히 물가 정점이 지났다는 희망이 좌절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 영향이 큰 환율이 달러 가치 상승 심리를 자극한 거죠. 달러 환율 상승은 개도국들에게 큰 부담이 되죠.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주요국의 대미달러 환율을 보면요. 스위스 프랑은 지난 주말에 0.7% 하락했는데요. 최근 환율 조작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고요. 영국 파운드와 스털링은 지난 주말 1.5% 하락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 중인데요. 영국 경제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달러 가치 상승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3.7%나 하락해서 28,980불까지 내려왔네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정말 골치 아픈 자산입니다.
채권유도로 작년에 파신 분은 반타작을 면했군요. 참고로 제가 지난 주말 현재 주요 국외 대미달러 환율을 찾아봤는데요. 세계 25개 주요국 통화 중에서 작년 한 해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한 통화는 2개뿐입니다. 러시아 루블화와 브라질 레알화입니다. 러시아 루블화는 달러 대비 1년 사이에 22.36% 올랐는데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그리고 러시아의 유가, 루블화 결제 등이 영향을 미쳤겠죠. 브라질 레알화는 작년과 재작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재작년에 물가 급등으로 레알화가 크게 하락하다가 작년에는 금리 인상 등으로 레알화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 유로화를 보면은 1년 사이에 13.18% 하락하였고요. 영국 파운드화는 12.68% 하락하였습니다. 안정통화인 스위스 프랑도 작년 한 해 사이에 달러 대비 9.89%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는 한 해 사이에 22.53%나 같이 하락하였고 한국 원화도 1년 사이에 14.28%나 같이 하락하였습니다. 말 많은 터키 리라화는 1년 사이에 104.34%나 하락하였습니다. 헝가리의 포린트화는 31.09% 하락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국의 통화 명칭도 아래 우측 하단에 표기해 놓았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물가 상승이 나옴으로써 주가가 급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주 하이라이트는 연준 FOMC 회의가 14, 15일 개최되는 거죠. 향후 금리 등에 대해서 언급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갑니다. 당초 예고보다 높은 75bp 인상 여부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도 모르고 그리고 페드 자산 축소 조정 여부도 워치해야겠죠. 국채 수익률 추가 상승 여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난 주말 장단기 금리의 플래트닝 현상이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2년물이 3.06%까지 오르고 10년물은 3.16% 근처에서 맴돌고 있어서 일드 스프레드가 10bp에 불과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인버전으로까지 갈지 워치해야겠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리세션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윌리엄 워드월스의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